안녕하세요. 작가 나결입니다. 오늘은 팔리는 시나리오 시즌3 시나리오란 무엇인가 시드필드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주제 정하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이야기를 쓰셨는데 어떤 내용을 더 써야 될지 생각이 잘 안 나거나 어떤 에피소드를 재밌는 걸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왜 막상 재밌게 안 느껴지고 이 이야기 내 이야기와 맞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들고 어떤 에피소드를 넣어야 될지조차도 판단이 안 선다면 오늘 시간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문제들은 대체적으로 주제가 명확하지 않을 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드필드가 생각하는 주제 정하기에 대해서 주제 만들기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책은 시드필드의 시나리오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이고요. 주제 정하기 부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디디 넘겨볼게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도 물었을 때가 있어요. 꼭 주제가 있어야 되나요? 그냥 아이디어, 좋은 에피소드, 좋은 컨셉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가거나 캐릭터만으로도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는데요. 사실은 좋은 단지 아이디어만으로 쓸 수 있는 게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합니다. 아이디어는 정말 중요해요, 진짜. 그렇잖아요? 아이디어가 없으면 어떻게 이야기를 쓰겠어요? 아이디어는 정말 중요하지만 그냥 그 개념 이상은 아니래요. 이 책에서도. 거기에는 어떤 디테일이나 깊이, 차원, 사람에게 남기는 감성적으로 건드리는 뭔가는 없대요.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하려면 아이디어보다 더 깊이 있는 뭔가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주제라는 거예요. 시나리오에는 항상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는 뭐냐면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라는 거고요. 시나리오란 명사 같은 것, 어떤 곳에서 뭔가 하는 사람이 어떤 곳에서 무언가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 바로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이 주인공이고 그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고 정한 사람이 주인공이고요. 그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행동이에요. 그래서 시나리오에서 주제는 인간의 존엄성,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게 아니라 행동과 인물이 있는 게 주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시한부 환자가 삶의 끝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 사랑을 하면서 행복을 찾는 이야기 이런 식으로 뭐냐면 나의 인물과 그 사람이 내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줄 어떤 주제를 담은 행위를 하는 것과 하나가 됐을 때 우리가 방향이 흔들리지 않는 시나리오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하는 거야 라는 것을 담아서 우리가 인지 가능한 시나리오의 주제를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기적이었던 한 사람이 한 여자를 만나서 사랑이 희생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이야기.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전체의 중요한 시나리오의 주제, 내가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를 닮은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과 시나리오의 주제에 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물의 행동과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주제래요. 그렇게 시드필드는 주제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힘들 때가 학생들이나 누구 주도했을 때 야 이게 주제가 뭐야? 이거 주제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를 들면 전쟁의 두려움, 인간의 존엄성, 사랑입니다. 이런 거 했을 때는 사랑에는 너무나 많은 종류가 있어요. 그 사랑 중에 우리는 어떤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할 건지를 정했을 때 주제가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시나리오는 인물과 행동을 극대화시키는데 영화가 누구에 관한 것이고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글쓰기 형식의 최우선 원칙이 모든 글쓰기 원칙에 이건 최우선 된대요. 이게 됐을 때만 명확하게 괜찮은 글을 쓸 수 있는 베이스가 된다는 거예요. 시민 케인 같은 경우는 죽어가는 한 남자의 마지막 말을 찾아가는 것을 시작해서 전생에 걸친 비밀, 그가 모든 걸 가졌지만 잃어야 한 순수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주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순수성,
존엄성 이런 것은 주제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떠오르나요? 보통 추상적인 주제를 생각했을 때는 그 아이디어 또한 추상적으로 나오지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 사고라는 것은 그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제를 구체적으로 했을 때 더 시나리오에 어떤 에피소드를 넣을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아까 말했듯이 희생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고, 나는 내 시나리오의 주제는 한 남자가, 이기적인 남자가 어떤 여자를 만나서 희생적인 사랑을 배우는 이야기야. 사랑은 희생적인 거니까, 희생하는 게 사랑이니까 라고 했다면 나의 에피소드는 뭘로 채울까요? 저는 그 남자가 정말 포기하기 싫은 것을 점점 이 여자를 만나서 포기하고 희생하게 만드는 에피소드들을 찾을 거예요. 그냥 사랑에 대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어떤 사랑? 희생하는 사랑을 내가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남자가 그 여자를 만나서 정말 이기적인 이 남자가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것들을 놓아가는 과정을 에피소드로 만드는 거예요.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장애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제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시나리오 쓰기 출발점이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행동과 인물을 중심으로 주제를 몇 가지 문장으로 표현을 해봐도 좋대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그 주제를 바탕으로 이야기 요소를 확대할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핵심을 포착해서 복잡한 이야기를 한두 문장으로 간단하게 요약하려면 방대한 양을 생각한 다음에 그 핵심만을 추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를 정하는 것은 내가 무엇에 관해서 쓰고 있는지 아는 것과 같아요. 그냥 난 로맨틱 코미디를 써. 혹은 나는 공포물을 쓰고 있어. 귀신이 나오는 공포물이야. 이건 아닌 거예요. 그걸 통해 우리 뭘 표현할 수 있나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귀신으로 형상화돼서 나왔어. 그래서 나는 이걸 말하고 싶어. 한 여인이 자기 안의 두려움을 찾아서 그걸 극복하는 이야기야. 이 공포물은 그 사람이 살아서 나온다면요. 그렇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지. 그럼 안에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공포라는 존재로 나타나는 걸 나는 에피소드로 계속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의 모든 창의력인 결정들은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인물을 걸어가게 할 것인가, 뛰어가게 할 것인가에 따라 이야기는 많이 달라지거든요. 정작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는 경험을 수차례 하게 되는 이유는 이 주제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정한 주제가 너무 다소 모호하지 않은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면 주제를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때 완벽하게 된 건데, 아까 말했듯이 이를테면 이 이야기는 어떤 인물이 어떤 곳에서 누구와 어떤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모든 준비가 끝나요. 그럼 이걸 이제 확장해야 되겠죠. 이 주제를 가지고 확장하는 방법은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서는 텍스트 조사를 하는 거예요. 신문이나 잡지, 논문 같은 데서 텍스트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조사를 하면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에 걸맞는 사건, 에피소드, 누군가의 인터뷰, 어떤 감정, 그런 것들을 접했을 때 내가 느끼는 감정들을 마구 찾아봐야 돼요. 혹은 내가 어떤 소재만 선택했는데 주제를 찾지 못하셨다면 이 과정을 통해서 주제가 생기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사실들을 막 조사하다 보면 감정이라는 게 생기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생기게 되거든요. 아주 구체적으로요. 그럼 그게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조사를 하래요. 역사극이라면 그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 대상들을 막 다 보는 거고요. 어떤 정신병력적 증세를 쓰고 싶으시다면 그와 관련된 논문부터 해서 관련 서적, 인터뷰, 이런 나와 있는 것들을 다 기사, 영상 이런 것, 그리고 그것을 했던 영화들도 다 찾아보는 거예요. 이미 나와 있던 모든 것에 대한 텍스트 조사를 다 끝내요. 그리고 더 할 수 있다면 직접 조사를 하는 게 정말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범죄물을 쓰면 심지어 범죄자랑 만나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왜냐면 경찰 아저씨들은 잘 만나지잖아요. 근데 경찰 아저씨만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경찰의 시각에서 경찰이 발표한 혹은 경찰이 말해줄 수 있는 권역 아래서만 이 사건을 보게 돼요. 그래서 건너서 범죄자도 만나보고 피해자도 만나보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는 어떤 관리자도 만나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기냐면은 실제로 내가 이 영화에서 영화 전체를 관통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병원 장면이 나오면 의사와 인터뷰하기도 해요. 내가 이런 장면을 쓰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묘사되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으로요. 그럼 정말 내가 여기서 표현해야 될 게 뭔지 실상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정말로 구체화되고 분명해지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분명해져요. 주제가 분명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에게 가장 이 사건을 대하는 자연스럽고 풍부한 감정적 관점을 제공하게 되니까요.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주제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거나 혹은 아이디어만 있고 주제가 없을 때는 미치광이처럼 조사하시기를 이 책에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경험을 통해 봤을 때는 꽤나 효과가 있었던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 접하면서 나만이 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내가 느꼈던 어떤 감정을 담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막 생기거든요. 그걸 정말 내가 어떤 감정이 생겨서 하는 일은 정말 신기하게 리얼하게 그 글에 녹아들게 돼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그리고 이런 조사를 하다 보면 진실을 포착하게 돼요. 정말로 어떤 진실이 있나. 그러면 이 진실을 파헤치고자 하는 주인공을 쓰게 된다면 극적으로 주인공이 무엇을 요구하나 하는 인물의 요구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 극적 요구라는 거는 뭐냐면 인물이 승리하거나 성취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성취하고자 하는 게 정해져야지 극적인 구조를 짤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성공적인 시나리오의 열쇠는 재료를 구하는 거예요. 재료를 구하는 것이 여러분의 주제를 선명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갈 방향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를 조사하시면서 주제를 선택하셔야 돼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행동과 인물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어떻게 하냐면 행동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물리적인 행동과 감정적인 행동이 있어요. 나는 이 영화를 통해서 물리적인 행동 무엇을 심을 것인가, 액션을 심을 것인가, 추격, 재결 장면을 심을 것인가, 총격 장면을 심을 것인가 등이 물리적인 행위에 해당하고 마음속의 러브 스토리를 담을 것인가, 마음의 움직임을 어떻게 그려보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감정적 플롯을 선택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물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쓰는지 자문해 보래요. 액션 모험 영화인가 아니면 인간관계, 감성적 이야기를 다루는 이야기인가. 그러면 내가 인물의 삶이 어떤 거에 집중할지 정해진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인물에 있어서는 이제 이렇게 내가 행동과 감정이라는 물리적, 감정적이라는 행위 방향을 정한 다음에는 이제 인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인물에 있어서는 극적 요구를 규정하는, 얘가 극에서 정말 얻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일단 규정하고, 두 번째는 인물이 바로 행동이에요. 그게 뭐냐면 인물의 요구를 알면 그 인물이 그것을 해낼 때까지 장애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나오나요? 갈등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존재해야 되고 그 존재와의 행위가 동반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기본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보여줄 것인가. 이 극적 요구를 규정된 극적 요구는 어떤 행동으로 발현될 것인가를 이제 정하면 좀 더 구체적이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인물의 행동과 인물을 알면 그가 무엇을 원할지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이를테면 킬빌에서 우마 서머는 복수 그 자체를 극적 요구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엔진을 돌리는 건데 이 복수를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에피소드를 만드는 거예요. 복수를 하러 만났는데 그냥 내가 총 딱 쏘면 죽는 사람이 너무 재미없잖아. 또 싸움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정해 본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직면하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된대요.
갈등이 없으면 행동이 없어요. 행동이 없으면 인물이 없고, 행동이 바로 인물이고, 인물이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인물 그 자체예요. 인물이 말하는 것은 인물이 아니에요. 말은 행동으로 여기선 포함시키지 말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할 건가 구체적으로 적어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해요. 저도 이제 오늘도 오프 수업을 하고 왔는데, 제가 왜 12주 동안 시나리오를 함께 쓰는 수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조를 잡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두 문장으로 행위만으로 줄거리 짜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각 이제 란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 뭘 넣자 우리가 계획을 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근데 인물이 특징을 보여주고 말로 설명하게 돼요. 보통 뭐냐면 게을러요. 게으른 누구가, 게으른 하루를 보내는 누구가. 그렇게 하시지 말고 게으르다는 걸 보여줄 에피소드를 찾아야 돼요. 그게 행동으로 나올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을 때 어떻게 행동으로 내가 만들 것인가들을 다 적어야 돼요. 사실 이것들도 다 주제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주제가 정해지면 그 주제의 모든 것들은 시나리오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연습해 보자고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시나리오 형태로 탐구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주제를 정해보세요. 혹시 여러분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주제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지를 정한 후에 쓰시면 이야기가 구체적이고 하나에 집중이 되고 캐릭터가 내가 집중된 곳을 향해서 돌진하는 캐릭터가 되니까 당연히 이야기는 조금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주의하셔야 될 것은 너무나 추상적인 말들로 주제를 정하시면 구체화하기 힘드십니다. 시나리오에서의 주제는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그래야 그걸 가지고 작가가 무언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국어 시간에 소설이나 시의 주제처럼 적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나리오는 행위로 점철된 거기 때문에 시나리오의 주제는 행위를 표현할 수 있는 특징들이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소 예를 들면 사랑은 소중해 이러면 안 돼요. 희생적인 사랑은 소중해. 사랑은 상대를 이해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상대를 이해하는 게 주제면 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 캐릭터는 상대를 이해할 수 없는 애여야 되고 계속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것들로 에피소드를 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관계가 와해됐을 때 주인공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그제서야 상대를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런 로맨틱 코미디 많이 보셨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는 만들어가는 거랍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야기들을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도 팔리는 시나리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와 함께 시나리오를 쓰거나 작법 공부를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카페 골든 해피어로 오세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작업하고 있나 하는 작법 노트도, 이렇게 시간 관리 노트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와서 함께 즐겁게 이야기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는 월간 시나리오에서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따로 골든 해피어라는 거는 이제 제가 만들어서, 거기는 이제 전세를 내고 있었다면 이제 골든 해피어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찾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글 쓰시고 조금이라도 도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하고, 함께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또 우리 즐겁게 작업하다가 봬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